평화보고서의 저자 김성욱 기자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동영상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간단히 저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현재 그 대한민국 뭐 잘 아시는 내용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브리핑하고, 그리고 지금 3.1절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재건해야 되는지, 이게 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상황을 보면 북한의 위기, 남한의 위기가 이게 톱니바퀴처럼 마무리에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북한의 위기와 남한의 위기, 즉 북한 문제를 푸는 게 결국 대한민국이 남한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북한을 해방하는 것이, 북한을 구원하고 북한을 재건한다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 대한민국의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남미화되고 있다고 하고, 뭐 저파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기를 푸는 해법이 바로 북한을 푸는 데 있다. 이 말씀을 입증을 하려고 이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남한의 위기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치와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 불법과 폭력과 무질서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불법과 폭력과 무질서, 이 OECD에서는 1등이고, 뭐 교통사고에는 역시 세계 1등이고요. 강성노조가 OECD도 1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폭력 역시 지난해 포리인 파라스에 나온 거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불법 폭력 무질서가 만연해지고 있고, 이것이 수습 불가 상태로 가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불법 폭력 무질서가 만연해 있느냐, 이러한 불법 폭력 무질서 때문에 이게 이 2년 전에 이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을 안 지키고 질서를 안 지키는데, 만일 대한민국이 OECD의 평균 정도만 법을 지켰다면 그 이전 10년 동안,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죠, 그 이전 10년 동안 매년 1%씩 경제 성장을 더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법만 우리가 OECD 평균 정도만 지켜도 선진국이 됐을 거라는 얘기죠. 선진국이 못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법 폭력 무질서인데,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친북 좌파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위가 왜 저렇게 극렬해지느냐, 대한민국의 시위가 왜 저렇게 과격하냐, 이건 단순한 노동자 투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의 배남 노선,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부 절대를 주장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소위 친북 좌파,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세력들이 북한의 배남 노선에 동조하면서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격하고 극렬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법 폭력 무질서가 만연해집니다. 이게 2008년에 촛불 집회의 모습이죠. 2008년 촛불 집회 100일 동안, 정확히 109일입니다만 109일 동안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자리에서만 경찰 72명이 다치고 100일 넘는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면서 500명 넘는 경찰이 다쳤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민노총 주창식인 모습입니다. 민노총이 주창을 들고 경찰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모습인데, 저 자리에서 경찰 한 명이 신명을 했죠. 경찰들은 노란색 옷 입고 버스 위에 도망가 있습니다.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건 결국 북한의 배남 노선,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조합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부를 절대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북한의 배남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불법 폭력 무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 요새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원이 편파적으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북 좌파가 이러한 이데올로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들이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불법 폭력 무질서로 표현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러한 친북 좌파의 불법 폭력 무질서 행태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법리와 헌법과 법률, 상식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죠. 이 감기가 물론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해 1월 8일 날 국회앞에서 공중부양 사건이라고 해서 난동을 벌인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야. 개연이야. 이 자기 상임위원회 사건이 아닌데 이 국회 인사진행에 불만을 품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서 저기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총장의 업무지 공무 수행을 방해를 하고 여기서 돈이 안 풀리니까 마이크를 들고 국회 의장실을 부수러 갑니다. 이 국회 이 민노당 당직자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경위들을 폭행을 하고 기물을 파괴를 하죠. 국회 의장실을 부수는 모습인데 저 사건으로 3,423만 원의 이 국가 공용재산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국회 경위가 허리가 끊어졌어요. 이 허리가 다쳤습니다. 53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 2009년 1월 8일 저 사건에 대해서 물론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일어났죠. 국회가 저런 식의 불법 공격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도 주변 세력들은 같습니다. 민노당,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사실상 부정하죠. 위헌정당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주한미군 설치, 국가보안법 설계, 연방제 통일, 북한의 대남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러한 폭력행위가 이후에도 반복됐네요. 그 다음에는 6월 달에는 국회 밖으로 나와서까지 경찰들에게 폭행을 갑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세계 폭력 1위를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죠.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 근거가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폭력, 기물파손, 공무집행 방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길 강기가 의원께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사가 판결합니다. 극도의 힘든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무죄다.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항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판사님은 이뿐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 파괴 행위에 대해서 경찰을 때리는 행위, 경찰을 폭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벌어지는데 이러한 2008년에 죽불남동 경찰이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영장 발부를 보면은 3분의 1이에요. 동종사건에 비해서. 지금까지 저 2008년 죽불남동 경찰이 500명 넘게 다쳤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옥에 잠깐 갔다 온 사람은 열렬국민이라고 영산병 경찰들한테 집어던졌던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나마 한 3개월에서 4개월 갔다 최고형이 3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면은 당시에 경찰 버스에 부딪히는 친구들 무죄인데 다 풀어줬어요. 예비군 입고 다니면서 경찰들 무장에 대해서 끌고 다니던 친구들도 무죄입니다. 쇠파이프로 경찰을 때려도 무죄고요. 소화기로 경찰 얼굴을 사격해도 무죄입니다. 망신함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죠. 촛불 집회 때 망신으로 경찰들을 때리고 다녔는데 역시 집행유예 석방 마찬가지입니다. 방패로 찍어도 집행유예 석방, 쇠구슬을 새총으로 날리고 집행유예 석방, 여경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찍고 물총이 아니라 이 안에 까다리에 있었으나 10초 신나 섞어가지고 경찰들 눈에 뿌려대는 무죄. 신나는 경찰들 몸에다 뿌려대는 무죄입니다. 다 풀어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반국가 행위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는 아예 법이 집행을 안 해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빨치산 추모제라고 해서 2005년도에 빨치산 200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6.25 때 빨치산들이 통일 애국열사라고 해가지고 전교조 교사가 학부모와 자기 제자들 108명을 데리고 빨치산이 통일 애국열사라고 추모하는 추모제에 갔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은 당상권 60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북으로 간다. 물론 저 당은 한나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고 조선노동당이에요. 당이 조선노동당이에요.